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미상인 경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6월 24일에 서울옥션이 제184회 미술품 경매를 진행합니다. 메이저 경매고요. 서울옥션은 K옥션과 함께 국내 양대 경매 회사로서 거의 매달 굵직굵직한 메이저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총 97점, 대략 64억 원 어치의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눈길 끄는 작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97점 한번 쫘라락 봤더니 도록 표지로 나온 마르크 샤갈의 작품도 관심이 있었고요. 하지만 귀추가 주목되는 작품은 청경자의 작품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청경자의 윤삼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로가 135cm, 가로는 94.5cm 크기, 제법 큰 사이즈의 작품이고요. 1978년작입니다. 추정가는 8억 5천만 원에서 높게는 12억 원까지 추정하는 작품인데요. 1978년이라고 하면 청경자가 청경자를 대표하는 인물상을 다수 제작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 또 청경자의 새로운 여러 가지 다른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환상적인 풍경화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멀리 호수처럼 보이는 곳에 백조도 떠 있고 사슴도 있고 그리고 그 사슴과 여러 가지 꽃들이 어우러지는 상상의 초현실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청경자의 작품 뭐가 있겠습니까? 미인도, 여인 인물상인 미인도가 유명하지만 또 청경자의 고가 낙찰작들은 또 다른 작품들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청경자 작품 중에 미술 경매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 낙찰 기록을 가진 작품이 바로 이 초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제법 커요. 세로가 105cm, 가로가 130cm니까 이번 출품작하고 거의 유사한 사이즈라고 느껴지는데 미술시장이 한참 달아올랐던 2007년 호황기 때 이 작품이 출품돼서 1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랐었죠. 2007년 무렵은 미술시장이 호황이었고 엄청 달아올랐기 때문에 박수근의 작품이 45억 2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었고 그런 근대미술과 한국미술에 대한 열풍 속에서 청경자 작품 12억에 낙찰이 됐는데 2007년, 2008년이 지나고 나서 뉴욕발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이 조금 얼어붙었고요. 그때 2009년에 이 작품이 다시 경매에 매물로 나오면서 똑같은 가격인 12억 원에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랑 포함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한다면 조금 손해본 판매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던 작품이 나중에 2018년 미술시장이 조금 한결 안정된 시기에 나왔을 때 20억 원에 낙찰되면서 작가 청경자의 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청경자의 다른 작품은 또 뭐가 있나? 이 작품 청경자 화백의 작품 중에서 경매 낙찰로는 두 번째 높은 가격인 17억 원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2016년 3월에 경매가 거래됐는데요. 이 작품 역시 우리가 지금 본 것들이 대체로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집중된 그 초상화 형태의 작품과는 다른 좀 풍경과 큰 분위기가 다 담겨 있는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작품들이 대체로 큰 사이즈로 제작됐고 또 경매에서도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청경자의 아이콘 같은 작품들로는 어떤 게 있었냐? 테레사 수녀를 그린 작품입니다. 2015년 12월 경매에 나왔었는데 무려 8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경자 화백의 인물 그림으로는 최고가 기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청경자 화백이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청경자 화백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리움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관심까지 반영돼서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청경자 화백의 좀 유명한 일화로는 미인도라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대표작이 위작설이다. 작가 본인은 내 그림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당신 그림 맞습니다 라고 해서 청경자 화백이 세상에 자기 자식 못 알아보는 엄마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필을 선언한 그 뒤로 작업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작가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이 그림을 둘러싼 다시 한번 법적 소송과 분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화가 청경자의 업적을 조금 더 냉정하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화제성과는 상관없이 정말 그 화가와 작품만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경자 화백은 사실 그림으로서의 실력 못지않게 필력이 좋은, 글을 잘 쓰는 에세이스트이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의 수필집에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 속에는 주체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많이 담아내곤 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이 푸른 장미를 이렇게 가슴에 꽂고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그린 탱고가 흐르는 황혼이라는 작품은 2019년 6월 경매에서 8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든 여인, 이 작품은 청경자 특유의 화관, 그러니까 꽃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는 정면상, 사실 인물이 좀 친숙하거나 평범하지는 않죠. 마치 고갱의 작품 속에 나오는 타히티의 여성처럼 좀 이국적이면서도 어딘가 꿈꾸는 듯한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풍기기도 하는 인물상이었는데, 이 작품이 2008년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경매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이 작품이 7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또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 1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미술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 경제 관련 이슈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작품이 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 경기가 호황이거나 좀 안정된 시기에 나왔더라면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 출품작을 한번 돌아보자면, 이 작품은 종이에 물감으로 그린 작품이고요. 추정가 8억 5천만 원에서 12억 원. 이 작품이 낙찰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도 좀 위태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좋은 시그널은 정권 교체로 인해서 좀 경제 성장, 안정,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미술 시장은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낙찰될지 혹은 아닐지 저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경자의 윤삼월이라는 이 작품은 윤달 3월이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윤달에는 뭘 하더라도 이제 애군을 떨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좋은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꽃과 사슴, 백조, 새 같은 것들은 뭔가 부귀영화와 장수 같은 좋은 의미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복잡한 인생에서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길상이라고 하죠. 그런 좋은 의미가 담긴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림의 공간적 구성이 사실 원근법에 따라서 좀 논리적인 구성이 아니라 좀 더 꿈꾸는 듯한 이미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조가 물속에 잠겨 있지만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사슴이 두둥실 떠 있는 꽃들을 응시하는 듯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그게 바로 청경자 화백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서울 옥션 184회 경매는 근대미술 작가들을 많이 주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젊은 신진 작가에 대한 리스키한 그런 투자보다는 안정성이 보장된, 그래서 검증된 거장들의 작품이 좀 더 관심을 끄는 게 불황기 미술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매 회사에서도 근현대 작품 중에서도 특히 근대에 무게를 실는데, 이번 서울 옥션이 그런 근대 작가에게 무게를 실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 옥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경매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 그러니까 6월 24일 경매 이전에 작품들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그런 걸 경매 프리뷰라고 하는데, 경매 프리뷰는 작품이 어떤지 그 작품의 아우라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심지어 위작인지 아닌지도 일단 본인이 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경매는 반드시 프리뷰를 진행합니다. 근데 프리뷰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참고용으로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품의 앞면,
그리고 작품의 실제 크기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게끔 사람과 작품을 같이 또 배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는 뒷면에 서명이나 어떤 특정한 기록이 있을 때는 뒷면까지도 같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매 프리뷰는 서울 옥션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경매는 조금 독특하게 부산에서 경매 프리뷰를 일부 진행을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서울옥션 강남센터 전시장에서 이 출품작들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는 작품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경매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경매는 현장에 가서 패드를 들어서 응찰을 하는 건데 온라인 경매로도 응찰할 수 있고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써서 내가 9억 원까지는 이 작품을 낙찰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면 응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매 당일날 전화 응찰로도 충분히 이제 작품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경매 회사에서는 모든 경매에 대해서 다 도록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경매를 제외한 메이저 경매에 대해서는 도록을 만듭니다. 이번 서울옥션 184회 경매 도록의 표지 작품이 바로 마르크 샤갈의 작품입니다. 꽃다발을 든 연인인데요. 마침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샤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샤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시기에 또 샤갈의 작품 출품됐는데요. 이건 과슈로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샤갈의 그 몽롱한 화풍이 담겨 있고, 그리고 샤갈의 밤인데 어스름 밤 풍경인데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그 샤갈 특유의 블루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사이즈는 세로 45.3cm, 가로는 37.1cm이고요. 추정가는 3억에서 6억 원에 나왔습니다. 1981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작품 이미지 이런데,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늘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완전히 그곳에 속해 있지 않은 듯한 조금 이질감과 떠돌이의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품에 늘 담겨 있는데, 자기가 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러시아 비테프스크의 그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그림에 그 고향 마을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그림을 그리게 돼서 1910년에 고향인 러시아를 떠나서 파리로 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샤갈을 프랑스 작가라고 알기도 하는데요. 원래 태생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정착해서 말년까지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늘 고향인 비테프스크를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림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막 뛰어노는 아이들 같은 느낌, 저런 풍경도 어쩌면 비테프스크에서 놀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1914년에 베를린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었고요.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는 늘 사랑, 연인, 때로는 결혼이라는 주제까지도 그림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많은 작품 소재로 활용을 했었고요. 잘 아시듯이 이건희 컬렉션에 기증된 작품 중에서도 샤갈의 작품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샤갈에게 더 친숙하고요. 그리고 은근히 우리나라에도 샤갈 작품을 소장한 개인 소장가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출품된 이번 작품 경매에 나왔으니까 경매 프리뷰 가시면 이 작품 실제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작품을 꼭 구입하셔도 좋겠지만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매 프리뷰에서 작품 한번 진품 직접 만나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경매, 사실 한국 미술시장에 경매 주력 작품들이라는 게 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도 우량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뭐 김환기, 이후환, 박서보, 윤형근 이렇게 우량주들이 있는데요. 그런 우량주 중에 하나인 대표 작가 박서보 선생님, 박서보 화백의 작품도 출품이 됐습니다. 초록색 묘법 시리즈인데요. 묘법 넘버 100807. 이렇게 추상화의 경우는 넘버링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작품명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정컨대 2010년 8월 7일과 분명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되게 커요. 170에 230cm짜리 초록색. 박서보 화백이 후기로 갈수록 저런 색채 추상을 주력했는데, 자연에서 온 색깔, 그래서 그 자연이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걸 이렇게 탁 간파하고 그 자연의 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겠다는 그런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추정가는 4억 3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까지 추정가이고요. 경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자료 화면을 이제 박서보 작품 36번 작품 클릭해서 보면은 작품의 앞면, 초록색의 앞면뿐만이 아니라 뒷면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뒷면에는 박서보 화백께서 워낙 꼼꼼하셔서 작품의 제목, 제작 완료 일자, 작품을 제작한 곳, 그리고 작품이 어디서 어떻게 전시되는지까지도 늘 손수 적어놨기 때문에 혹시 프리뷰 가신다면 박서보 작품의 뒷면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박서보 작품으로 묘법 040902,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서보 작품 추상화의 경우에는 작품에 담겨 있는 숫자, 넘버링이 작품 제작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4년 9월 2일과 관련 있는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도 100호 사이즈 큰 작품이고요. 안개색인 것 같은, 회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촉촉한 느낌의, 그래서 자연에서 온 것 같은 저 색깔이고, 추정가는 4억 3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잡혀있는 작품입니다. 윤형근 작품도 출품됐습니다. 마침 BTS RM도 제대했는데 RM이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RM이 솔로 음반을 낼 때도 윤형근의 그 블루를 모티브로 해서 음반을 만들었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윤형근 작가의 대표작 100호 크기의 대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가로가 162cm거든요. 세로는 뭐 거의 1m 가까이 되는 작품입니다. 윤형근 화백은 종이에서 번져나는 먹색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안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바닷속의 블루, 그리고 땅의 색깔, 엄버, 그래서 청다색이라는 하늘과 땅의 색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색이 검은 바탕으로 이렇게 갈라진 모습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열리는, 그래서 열리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의 문 같다고 작가가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작품은 3억 원에서 5억 원 추정가인데요. 이 작품도 실제로 한번 가서 프리뷰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박수근의 작품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박수근은 아다시피 작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13에 11cm인데 추정가는 2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 나무와 행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한때 잠시 들렀던 경주 마애불, 그러니까 바위에 깎아서 만든 불상을 보고는 저런 거친 질감 속에 우직하게 새겨 넣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걸 스스로 이제 재료 연구를 해서 저런 정말 화강암, 울퉁불퉁한 화강암에서 떠낸 듯한 저런 이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저 나무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봄이 오길 기다리는 그런 고목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곧 봄이 오리라. 그림을 보면은 저기 왜 옅은 하늘색들 보이시죠? 하늘이 개일 것만 같은, 그래서 좀 더 좋은 미래가 올 것만 같은 생각, 그리고 시장에 다녀오는 것 같은 아주머니가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그래서 고향과 그리움,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박수근 작품입니다. 이번 경매에서 97점 중에서 제일 저의 눈길을 끌었던 작품 바로 이인성의 작품입니다. 이인성은 근대기, 그러니까 1912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아가신 작가입니다. 작가가 생존했던 기간을 보시면은 40살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고흐처럼 천재화가라고도 불렸는데, 독학으로 공부해서 수채화의 경지에 이르렀고, 나중에 이미 명성이 자자해진 뒤에 조금 더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갔었을 정도로 뭔가 타고난 천재적 재능으로 불렸던 화가 이인성입니다. 이인성은 수채화로 끝내주는 작가인데, 이 이인성의 또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경북 태생의 작가여서 사과나무가 워낙 유명했던 동네 출신입니다. 작가가 그린 이 사과나무는 마치 세잔이 그렸던 그 사과나무처럼 이 작가가 연구하고자 했던 어떤 회화성을 좀 대표하는 소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작가가 실제로 이 사과나무와 거의 유사한 작품을 3점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21회 조선미술대전, 그러니까 그 당시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에
출품해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 경매에 나왔고요. 추정가는 2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인성 화백의 작품이 가격대가 그리 높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이 작품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화제였는데 작가의 작품이 추정가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3억 9천만 원에 낙찰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정가 보시면 2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이인성 화백이야말로 좀 저평가된, 앞으로 좀 더 발굴을 해야 될 작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작가가 40살이 채 되지도 않은 1950년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됩니다. 작가랑 지나가던 경찰이 조금 시비가 붙었는데, 그러다가 총기 오발 사고로 작가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바람에 이제 작가의 작품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게 좀 한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작품을 탁월한 그림 실력을 뽐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이건희 컬렉션에도 이인성 작품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뭐 해당화라던가 뭐 해바라기가 있는 늦은 여름 풍경이라던가 그런 강렬한 한국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광복 직후 전쟁이 한창이던 그 1940년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와중에도 뭔가 희망을 그리워하는 그런 작가 특유의 정서와 상징이 담겨 있는 작품들로 좀 유명한데요. 이 작가가 사실 사과나무라는 작품, 이 작품 수채화 말고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거의 똑같은 작품인데, 이 작품은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경매에 출품된 이번 작품이 사이즈가 작고 수채화라면, 초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은 크기가 좀 더 큰 유화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가가 이 소재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여러 차례 연습 겸 작품을 한 두세 점 제작을 했던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마침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9월 7일까지 수채 물을 그리다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거기에 이인성 작품 계산동 성당이라는 작품 출품되어 있는데요. 이인성 하면 사실 수채화의 거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과나무 유화 작품도 좋지만 경매에 출품된 이 수채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인성의 정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탐이 나지만 돈이 좀 없네요. 아무튼 이번 서울옥션 경매가 근대미술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근대미술가들의 작품을 경매에서 많이 만나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모처럼 경매회사에서 좀 의지를 갖고 근대미술가들 다양하게 선보였으니까 좋은 작품 소장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품 소장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 프리뷰를 통해서 여러 근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가까이서 만나보는 기회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